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10월 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첫 번째로 지수 간략 리뷰를 할 거고요. 위험한 섹터, 이제 위치가 고점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주에 봐야 할 섹터를 볼 거고요. 네 번째로 지금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데 그 무료 리딩 종목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리뷰인데요. 저번 영상 오른쪽 위에 올려드렸던 것도 있는데 이 지수가 여기서 더 상승을 하려면은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부양책 합의가 최대한 빨리 나와주는 게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2주에서 3주 내로 부양책 합의가 나와야 여기 앞에 있는 정고점을 다시 뚫고 나서 뚫어가지고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기서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약 떨어지고 나면은 지수가 떨어지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뭐 밑에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비중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매도를 했는데 그럼 여기 올라가는 상태에서 여기 정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 거는 미국의 부양책 합의가 되냐 마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10월 8일 날이 이게 제가 10월 9일인 줄 알았는데 10월 8일이었네요. 목요일 날 이 옵션 만기일이어가지고 수급이 좀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게 있는데, 일단 개인이 1600억, 외국인이 76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6000억 매도, 그 중에서 금융투자가 5,500억을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타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 중에서 단타인데요. 그동안 지수를 이때 여기서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일단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리고 나니까 이제 뭐 옵션 만기를 맞춰서도 이제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는 좋은데 이게 연속적으로 매수가 되는 건지는 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일단 코스피보다는 앞에서 계속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상승이 나올 때 코스피에 비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급하게 반등을 해주고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미국 부양책이 합의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구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위험한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봤을 때 이게 헤드앤숄더라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빠졌습니다. 빠지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앞에 있는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빠졌죠.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지수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정고점을 뚫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깨까지밖에 못 올라와가지고 헤드앤숄더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냥 그거 말고 그냥 쌍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를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구간이 지수가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하지만 이런 구간일수록 더더욱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 신호는 미국의 부양책 합의 그 뉴스를 잘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럼 일단 지수의 상태는 이렇게 봤고요.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 28억 매수, 기관이 830억을 매도했습니다. 잠깐 장중 수급을 보면은 이 외국인이 장 막판에 이렇게 급하게 매수세가,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옵션 만기일 때문인지도 몰라 그 영향이 있겠지만 1시 20분에 이제 장 동시효과에 들어가잖아요. 동시효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당시에 외국인이 3천억 매수가 됐는데 3시 30분 넘어서는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고 나서 7,500억으로 4,500억 매수가 이때 장막판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은 매도가 이렇게 지키게 됐죠.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장중에 많이 사주고 했지만 다음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일단 외국인이 장중에 좀 팔고 내려오고 했지만 외국인의 움직임에 맞춰서, 외국인 그 매수에 맞춰서 결국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왔네요. 장 후반에. 그리고 환율은 1153원으로 마감을 했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 좋은데 국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또 과하게 이렇게 환율이 빠지고 나면은, 이 환율 이런 거는 또 잘 몰라가지고 과하게 빠지면 또 좋지는 않다고 하던데, 일단 이번 장을 겪으면서 또 한번 경험을 하겠죠. 이 모습이 나왔을 때 지수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럼 다음에 그 위험한 섹터가 어디냐, 위험한 섹터는 저는 이제 그동안
그동안 많이 올라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 자율주행차 테마가 그동안 상승을 장이 안 좋으면서도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 줬죠. 그리고 라닉스도 계속 상승 이어갔었고, 모트렉스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장이 안 좋을 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9월 14일부터 해가지고 한 달간 계속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 줬는데요. 슬슬 주가가 이제 고점에 다다르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위에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뭔가 막히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들죠. 막히는 느낌이 이렇게 뚫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지금 고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 테마를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더 갈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습과 여기서 나오는 이 윗꼬리 이런 모습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세 번째로 차주, 다음 주에 봐야 할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에 올린 차주 뉴스랑 그다음 매매 종목들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북주 김정은이 그 대화 재개를 하겠다라는 유화 제스처가 나와가지고 대북주에도 반응이 나올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방산주입니다. 그 대북주 반대주 관련주인데 일단 북한에서 이제 신형 ICBM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에서는 어떤 이 대북주의 상승을 이어가줄지 방산주로 상승을 이어가줄지는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매매를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돼지열병 관련주가 1년 만에 다시 한번 확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따가 이거 다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바이든 관련주인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랑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좀 많이 당선이 유력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 관련주, 인맥주나 아니면 이런 그 그린 뉴딜 관련주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좀 이어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와 맞춰서 같이 결합해가지고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상풍력 관련주, 이것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원희룡 그 관련주인데요. 원희룡 그 제주지사죠. 이제 대선 출마를 한다라는 그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10월에서 11월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차트가 미리미리 좀 만들어지겠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관련주 한번 좀 볼 거고요. 안철수 관련주도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11일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언택트나 코로나 관련주들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빨간 약, 소독약이죠. 그동안 이걸로 코로나를 치료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주들 현대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매매를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중무역 전쟁 관련주들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계속 재선을 위해서라도 중국 때리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언급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도 최근에 상승을 좀 한번 이어가 줬죠. 그리고 두산인프라 매각 이벤트 가지고 이런 뉴스가 하나 떴거든요. 이게 5개 인수 후보,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려는 후보가 5곳이나 나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몸값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히 WTO 사무총장 결선 진출 관련주들 11월 7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볼 거고요. 다음에 액세스바이오 FDA 승인 및 항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한번 움직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부 부처에서 주간 일정을 올려줬는데요. 일단 여기서 올려준 것들 위주로 한번 보면은 이렇게 그 정세 총리가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관련주들 움직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보면은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거를 다른 장관들이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런 게 참가를 하겠다라고 있어가지고 수소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수소차들도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임을 보면은 좋을까.
여기 있는 수소 출하센터 착공식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거는 K 모빌리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에는 좀 그래도 호재로 있죠. K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소부장 다시 한번 나왔고요. 수소 경제로의 이런 것들, 수소 경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림처에서 돼지열병 대응 체계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슈가 한 번에 이제 단발수도 있겠지만 저번 작년처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관련주들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저는 이제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1순위로 보고 이제 2순위로 수소차 관련주, 도시재생 관련주들도 볼 거고요. 소부장 관련주도 볼 겁니다. 그럼 바로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들 먼저 제가 본다고 했죠. 일단 돼지열병 관련주들 대장은 체시스가 그동안 상승이 나올 때 돼지열병이 작년에 9월 17일 날에 뉴스가 처음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시스 같은 경우는 점상을 이렇게 갔고요. 두 번째 점상도 2연상도 갔고 그만큼 이제 강한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이 최근에 좀 매집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움직임 자체는 조금 매집을 하는 모습도 있었고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글벳이라는 종목 자체도 얘도 매집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체시스 다음으로 해가지고 더 상승이 나오고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얘도 똑같이 9월 17일 날 체시스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글벳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점 상한가. 그럼 일단 작년에도 이렇게 점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과연 월요일 날은 어떻게 나올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글벳이나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또 똑같이 점상을 간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돼지열병이 아직 나왔다 이런 거지 그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점상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애매하게 이글벳이나 체시스 이런 종목들이 한 15% 20%에서 갭을 떠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매매는 하지, 그 상태로 상한가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 종목들을 한번 볼 겁니다. 이제 진바이오텍은 얘도 똑같이 9월 17일 날 체시스나 이글벳 종목들이 상승을 할 그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차등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 다음에 우정바이오도 그런 종목이고, 우정바이오나 대한유팜, 그다음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 돼지열병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글벳이나 체시스 같은 애들이 상한가를 좀 들어간다 하면은 그걸 확인하고 나서 얘네들을 조금 같이 올라갈 때 사가지고 조금 단타를 치든가 할 생각인 거고요. 일단 매매를 만약 계획을 한다 하면은 체시스나 이글벳 이런 대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얘네들이 이제 바로 시가가 20%에서 떴다가 바로 상한가 달려가고 하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에서는 이제 후발주인 종목들을 좀 넣어놓고 확인을 할 거지만 본 매매는 이글벳이나 체시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고 나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이 나왔을 때 닭고기 관련주들도 상승이 크게 나왔었거든요. 하림 이런 종목도 바로 점상한가를 갔고요. 일단 바로 봐야 될 거는 월요일날 장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서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대북 관련주인데요. 대북 관련주들은 몇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래도 차트를 만들어 나갔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은 대아티아이 철도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상승이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여기서도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매집을 이게 다 한 겁니다. 위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한번 좀 나와줬었고, 그 철도의 대장주, 옛날에는 뭐 부산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이어갔었는데 일단 지금 파동에서는 대아티아이가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난티 금강산 관련주죠. 제가 그 리딩을 했을 때 최근에 손절이 나간 종목인데, 손절이 8,040원 손절이 나간 종목인데 얘도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볼 겁니다. 과연 갭이 뜰지 말지 한번 지켜볼 거고요. 다음 조비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넣어놨습니다. 얘도 대북 관련주로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 한 번씩 나오거든요. 상승을 잘 주는 종목이니까요. 현대 엘리베이 잠깐 넣어놨고, 그러면 이제 방산주 빅텍이죠. 빅텍이 그때 상승을 나왔다가 김정은 사과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날 대북 관련주가 상승이 할지 방산주가 상승을 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둘 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관련주인데요. 바이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인맥
관련주죠. 제가 그 스트리밍에서 말을 했을 때가 언제였냐, 한 이 상태에서 봤습니다. 이때가 이제 연휴 때 스트리밍을 했을 때 했던 얘기가 있는 게, 저는 이제 바이든 관련주가 한성기업 여기 오면은 이제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 연휴가 끝이 나고 상승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 모습과 목요일날 모습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이 밑으로는 깨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13,000원 전, 여기 13,500원이나 3,000원 이간 손절로 잡고 이 위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대선까지는 한번 지켜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전까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결국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이제 반응을 할 건데, 지금 바이든 후보 지지율 자체나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그 계속 좋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기 전에 이제 할 생각으로 일단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얘는 지금 차트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요. 그리고 얘를 그럼 유튜브 있다가 종목 리딩으로 해가지고 넣어놓겠습니다. 넣어놓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얘도 이제 바이든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뉴딜 정책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로 해가지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목요일날 일단 얘네들은 넣어놓은 겁니다. 그냥 넣어놓고, 얘네들이 상승을 했으니까 넣어놓고 움직임을 좀 볼 거고요. 바로 매매는 하지 않고, 왜냐면은 이런 신성 ENG 상한가 나오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고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사지 않고, 지금 보면은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차트가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차트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대장을 누구로 봐야 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상풍력 움직임들 지금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떤 모습을 만들었다가 상승을 했냐,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상승을 나오고 이렇게 빠지다가 상승하는 봉이 나왔다가 조정을 하루 주고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요. 유니슨도 상승 나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5일선을 타면서 상승을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신성 ENG처럼 상한가를 가는 봉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만약 밑으로 떨어지면은 손절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얘네들은, 이거는 그 월요일날 장중에 움직임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돼서, 얘네들은 누구를 찐 아닐 것 같고요. 종목 리딩으로 뽑을 건 아닌 것 같고, CS 윈드나 세진중공업이 의외로 좀 종목이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니슨도 좋고, 삼강 ENT나 CS 윈드도 얘는 이제 좀 무거운 종목인 건가? 얘는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상승률 자체가 조금 더딘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크게 나왔지만 다른 관련주들처럼 유니슨 이런 종목들처럼 시가총액이 6,900억 이런 들이 아무래도 상승을 좀 크게 나와주니까요. 차라리 매매할 때는 이런 유니슨을 가지고 매수를 계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아까 제주지사 관련주 잠깐 넣어놨는데, 월요일날 움직임 반응 어떻게 보일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확인을 해보려고 넣어놨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주가 꽤나 움직임이 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장주를 누구로 봐야 되냐, 지금은 원래 앞에 있는 에이텍TN이 좀 강하게 상승해 준 모습인데,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에이텍이 좀 좋아 보여서 이 두 개 중에 그 내일 움직임을 빨리 나오는 종목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는 종목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에이텍이 좀 좋아 보이고요. 얘도 똑같이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이제 정치 관련주들은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안철수 관련주 까뮤 ENC가 최근 상승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을 거고, 대신에 이 까미 UNC가 7% 정도 지금 시간에서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 거는 써니전자를 잠깐 보고 있거든요. 써니전자는 이제 안철수 그 대표 관련주죠. 대표주인데 얘를 왜 보려고 하냐면 지금 계속 상승은 이어졌습니다. 상승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상승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어진 상태에서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올 때 손절을 걸어놓고 한번 매수를 진행해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얘를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지만 손절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계획을 할 때 이 까미 UNC의 움직임을 볼 거거든요. 까미 UNC가 일단 갭 상승을 7%나 떴으니까 떴을 때 밑으로 떨어진다, 갭 상승을 해놓고 떨어진다 하면은 써미전자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중무역전쟁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이 원래 옛날에는 대장이었는데 이 당시에 상승을 할 때는 유니온이 그때 대장으로서 상승을 이어가줬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승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아까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섹터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사무총장 후보 관련돼 가지고 관련주인데요. 일단 11월 7일 날 결과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또 이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어는 놨습니다. 하지만 일단 TO 사무총장 이게 정치 테마주보다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살 거면은 차라리 한성기업을 좀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이제 급하게 이 지수의 움직임보다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풍국주정은 좀 약하네요. 풍국주정은 넣으면 넣고, 일진다이아도 생각보다 약한 것 같고, 유니크가 이제 대우부품 다음으로 해가지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 품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월요일날 움직임도 한번 봐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관련주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누리텔레콤, 코맥스, 코콤, 이건산업, 자연광경, 한솔홈데코가 그래도 상승을 좀 크게 이어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인선 ENT, 코엔텍 지금 봤을 때는 한솔홈데코가 좀 움직임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얘도 월요일날 움직임만 볼 거고, 엑세스바이오가 FDA 승인을 했다라는 이슈로 시간에서 7%나 상승을 했는데 일단 갭이 뜨겠죠. 갭이 뜰 겁니다. 갭이 뜨고 나서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려고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나노엔텍은 항원 진단키트 수출 허가 이슈로 해가지고 갭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엑세스바이오도 이렇게 갭 상승을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떨어뜨릴지 올라갈지는 그 움직임을 이제 월요일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니아, 얘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해서 좀 넣어놨고요. 에스맥이 최근에 혈장치료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죠. 얘도 한번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뉴지랩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인데 지금 움직임, 얘는 이제 계속 그냥 관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셀리드, LG화학하고 이게 협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백신 개발 협약 체결 소식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의 상한가죠. 상한가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얘도 매매를 진행해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매수를 한 종목들, 종목 리딩을 하는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들, 시젠, 포스코엠텍, 포스코 ICT,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고요. 종목점은 오른쪽 위에 재생 목록을 넣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디포스가 매수가 됐고요. 유엔젤이 매수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매수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라 M&D를 넣었었는데 얘를 지워주세요. 얘는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빛소프트는 그대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한빛소프트는 그대로 매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레고캠 바이오도 매수가에 오면은 매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새 종목, 새로운 종목을 넣는다고 했는데
하나만 좀 넣어 놓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시간이 많이, 사실 지금 밤 10시거든요. 좀 늦게 찍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올리도록 했습니다. 한성기업은 얘는 1,100원에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중에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덜 떨어질 것 같으면은 기다려 갖고 살면 되는데, 안 떨어지면은 좀 위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매수를 생각을 하고 13,400원에 손절을 생각할 겁니다. 13,400원에 손절을 계획을 할 거고요. 매도는 어디서 하냐? 매도는 한 11월달 10월 말까지 들고 가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매도가를 딱 정해 놓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매매를 어떻게 하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가 대비해 가지고 한 3% 정도 손절이 차이가 나거든요. 손절이 되면 3% 정도 되는데, 그럼 이 3%의 손절이라는 이 안전 방책을 세워놓고 이 매도가를 그냥 손절이 안 되면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바이든 이슈는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얘는 신규 종목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스탁 회원님들, 얼른 이제 종목들이 정리가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또 고생 많이 하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